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을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차은택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와 변호사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관광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이 공익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식부터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홀대 논란이 꾸준히 일었는데요. 그런데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정부 문화사업을 독식해온 차은택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서는 대통령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대통령의 행보를 모아봤습니다. 단일 문화예술기관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로 탄생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식에는 중앙아시아 문화장관 등 해외 귀빈과 국내외 핵심 문화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참석을 여러 갈래로 촉구를 했었는데 뚜렷한 명분도 없이 또 대통령 일정이 이렇게 바쁜 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안 했어요. 반년 뒤 아시아 유럽 문화장관 회의가 전당에서 열리니 그때라도 올 거란 기대가 컸지만 역시 불참. 결론적으로 전당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반면 차은택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서는 대통령의 태도가 정반대였습니다. 문화창조 융합벨트 출범식, 문화창조 벤처단지 개소식, 문화창조 벤처단지 안에 있는 한식문화관 개관식, 한류문화복합단지 K컬처밸리 기공식, 문화가 있는 날 문화창조 융합센터에서 융복합 쇼케이스 3편 관람, 크고 작은 행사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가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거나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홍보합니다. 다른 산업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의 연금술입니다. 국책사업과 민관 합동사업에 대해 앞뒤가 바뀐 듯한 대통령의 행보가 조금씩 그 이면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뿐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이랬습니다.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 수도로 키우겠습니다. 취임식에서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말할 때만 해도 광주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하고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문화수도나 아시아문화전당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통령이 문화전당을 다시 언급한 건 이 사업을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규정한 지난해 6월 국무회의 발언 때입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이후 전당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문화전당 개관식에서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축혀 세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통해 새로운 문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업식이 와서 경쟁업체를 홍보한 셈입니다. 문화전당을 알리기 위해서 올해 6월 광주에서 연 아셈 문화장관 회의 때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홍보했고 성공 사례 발표의 자리까지 따로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과 차은택이 정부의 문화사업을 쥐락펴락하는 사이에 문화전당이 내팽개쳐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 금남로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퇴진과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촛불 집회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 실세에게 넘겨버린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말 총궐기에 동참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청년단체 회원들도 5.18 민주광장에서 대통령의 담화문을 수정하는 퍼포먼스와 자유 발언 등을 진행하며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때이른 추위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체감기온이 훨씬 떨어지겠는데요. 오전에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오후가 되면서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우량은 5에서 20mm가 예상되는데요. 늦은 밤이 되어야 비는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좀 더 춥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는데요. 다행히 오늘까지만 반짝 추위를 끝으로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17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이 3.1도, 장성이 3.6도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 10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11도, 구례가 1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또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이 조잡하게 복사된 위조 지폐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고령의 상인들이 있는 시골 구멍가게들을 노렸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컬러 복합기를 들고 모텔 출입구로 들어섭니다. 24살 박모 씨로 친구 오모 씨와 함께 위조 지폐를 만들기 위해 구입한 겁니다. 모텔에서 5만 원권 25장, 125만 원 상당을 복사한 이들은 서울과 전남 등 전국을 돌며 상가와 시장에서 사용했습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 와서 담배 사러 온 줄 알았지. 돈도 이제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그냥 맞을 거에다 그러고 그냥 받아버렸어요. 피의자들은 범행 전 이처럼 인적이 드문 시골 골목길의 영세 상가들을 미리 물색했습니다. 위조 방지용 은색 점선이나 홀로그램 등도 없이 단순히 종이에 복사된 가짜였지만 고령의 상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담배 등 저렴한 물건을 구입한 뒤 4만 원 이상의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25장 모두를 현금화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친구 사이고 해서 둘이 이렇게 모의를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통화 위조와 위조 통화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신재현 판사는 송모 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조항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누진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집단 소송은 10건이며 9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 중입니다. 여수 지역 관광 리조트 업체들이 당초 시민들과 약속한 공익기부 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추진하려던 지역 공익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집중 취재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여수해상 케이블카. 이 업체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고도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지난해 벌어들인 매출액만 290억 원에 이릅니다. 케이블카 업체는 당초 여수시와 맺은 약정대로 올해 1월까지 매출액의 3%인 8억 3천만 원을 공익기부금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은 이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올해 분기당 기탁해야 할 3차례의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는 공익기부 조건으로 시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무상 제공하고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을 줬는데도 이제 와서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가 배려가 없었으면 지금 케이블카의 준공 승인도 떨어지지 않았을 건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은 처음부터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골프장과 호텔을 운영 중인 시티파크 리조트도 공익사업 약속을 지키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 준공과 함께 100억 원대 유소 호텔을 건립해 시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백지화된 지 오래입니다. 뒤늦게 법원이 2014년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1억 원씩 시에 변제하라고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고작 1억 원 납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시티파크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지역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 고시되는 특혜까지 있고서도 100억 원의 사회하는 약속은 물론 10억 원의 변제 결정까지 지키지 않는 것은 여수 시민을 우롱하고 기업의 신뢰성을 잃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관광업체들이 시에 기탁하는 기부금은 야간 경관 사업과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공익적인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이제라도 지역에서 벌어들인 기업 이윤을 약속대로 올바르게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퇴진뿐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총리는 하야를 막기 위한 시간 벌기용일 뿐이라며 지금 국정을 수습하는 길은 국회 내 협상이 아니라 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 78개 단체 회원 100여 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내통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퇴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20여 명도 성명서를 통해 박 대통령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네, 오는 28일 국정역사교과서 공개를 앞두고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고등학교에서 역사를 담당하시는 노성태 선생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28일에 새로운 국정교과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교과서가요,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이 돼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우리 역사를 알지 못하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또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그 역사교사로서 엄청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최순실이 써준 온고다 하는 게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최순실과 동업자죠. 차은택 씨의 외삼촌인가요? 김상률 씨가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에 임명되면서 국정교과서가 밀어붙이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이어서 역사교과서까지 깊숙이 관여했다 하는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최순실 교과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선생님께서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국정교과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28일 날 공개된다고 하니까 그때 보면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건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2015 역사학과 교육과정에 보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교과서는 거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이게 다수학설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뉴라이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논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45년 이전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기고 45년부터 48년까지가 건국기라는 겁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했을 뿐이고 오늘 대한민국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은 45년 이후 일부 친일파를 비롯한 보수 우익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을 국가유공자로 표창해야 되고 표창이 되면 일부 친일파들이 뭐가 됩니까? 애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정교과서가 친일 미화, 친일파들을 애국자로 둔갑시켜주는 이런 도구가 될 거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정치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국정교과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철회해야 되겠죠. 아마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인 역사교수나 역사교사의 뭐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지금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까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주권 시대이니까 국민이 반대하는 걸 굳이 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뉴라이트 사람들의 역사관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10%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90%의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계획상으로는 내년 새학기에 맞춰서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배포된다면 뭐 국민적 저항을 면할 수가 없고요. 뭐 교육 현장도 엄청난 혼란에 이렇게 빠져들어갈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5.16을 혁명이라고 쓰고 5.18을 사태라고 쓴다고 그래서 우리 역사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역사교사들을 올바르게 수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배포가 된다면 강주 같은 경우 지금 뭐 보조교재를 전북, 뭐 세종시, 강원도 함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책은 이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든가 지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든가 주제별로 소술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을 겁니다. 뭐 이런 책들을 활용해서 아마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위크가 개막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들과 기업체, 대학생들이 모여서 세계적으로 통할 만한 디자인을 만드는 데 머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큰 가방의 주머니를 분리하자 서로 다른 가방 3개가 됩니다. 각각의 가방은 크기에 따라 서류 가방도 되고 허리에 두르는 가방도 됩니다. 광주에 있는 이 가방 업체는 독특한 디자인에 힘입어 작년 매출 10억을 올렸습니다. 브랜드의 제품에 비하면 그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면서도 다양하게 지금 쉽게 3개의 백이 하나의 어떤 멀티백팩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계절별로 다른 무등산의 모습에 주목한 이 대학생은 계절별로 가볼 만한 무등산 코스를 타 지역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스터 디자인을 했습니다. 무등산에 자주 올랐기 때문에 무등산에 대한 애착도 있고 조금 더 광주에 대해서 알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위크는 이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역의 산업체와 연결해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디자인의 산업화 흐름에 발맞춰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광주만의 산업 디자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찾아나가야 될 부분은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이겠죠. 디자인의 정체성에서 광주만이 가질 수 있는 디자인 정체성이 무엇인가. 광주 디자인 위크는 한중일 3국의 디자인 학술 대회나 공모전 등을 행사 기간 중 운영해 내년에 있을 디자인 비엔날레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광주 디자인 위크는 다음 달 10일까지 광주 디자인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어제 오후 마련된 금호타이어 예비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우선적으로 매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단이 제시한 매각가를 박 회장이 수용하면 입찰 과정에서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보다 먼저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천만 명)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 수입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각광받는 여행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남 22개 지역 시군별 관광객이요. 최대 80배나 차이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여수시에 1,360만 명이 방문을 해서요. 전남 지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16만 7천 명으로 관람객이 가장 적었던 영광군과 비교를 하면요. 8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입장권 매표 실적과 무인계측기, CCTV 등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여수 다음으로 순천과 담양, 구례 순으로 이렇게 관광객 수가 많았습니다. 대나무 축제가 열렸던 담양을 제외하고는요. 동북권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관광 인프라에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교부금 중의 일부를 떼어낸 특별 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식의 편법을 또다시 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은 시청과 시의회 청사에 걸린 새마을길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옥 의원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새마을기 개양 의무가 1994년부터 없어졌는데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관행적으로 새마을길을 개양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 사무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토대로 개양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호남권 자벌드 관련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절반으로 삭감돼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천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관련 국비 60억 원 가운데 50%를 삭감한 29억 원만 반영해 예결위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시장과 시의원들이 나서 국회 예결위를 상대로 호남권 자본드 적기 운영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